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혹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죠. 자,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의사들은 아픈 사람들만 상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정상인을 평가합니다. 결국은 아픈 사람이라는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비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또 비정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다. 이런 정의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건강 자체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을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는 그 많은 종류가 있는 거죠. 병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건강에 종류가 있습니까? 건강에는 종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3의 가능성이 있어요. 정상과 비정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게 있거든요. 자, 붓다나 마하비라나 파탄잘리, 또 까비르, 나나크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정상인들은 그들을 판단할 수가 없죠. 자, 프로이드와 같은 심리학자는 붓다를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붓다는 그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허구의 인물들은 아니란 말이죠. 지구상에 출현했었던 그 희귀한 존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구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연구할 때 우리의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이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민들을 등쳐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의식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식이 개화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이비 교주에게 속지 않죠. 그러나 주체성이 없고 의식의 바닥을 기는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 의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닥으로부터 나온 의식을 연구해 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의식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비 교주의 그 밑바닥 의식에서부터 붓다나 까비로와 같은 이런 최절정에 이른 의식의 상태까지를 전부 망라할 겁니다. 골짜기에서부터 정상까지를 전부 다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간에 시를 다룸으로써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시는 우리에게 많은 상상을 주고 또 우리의 정서적인 느낌을 부활시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많이 부족해요. 자, 우리는 상상력을 개발해야 되고 또 죽어있는 감각을 깨워야 됩니다. 덜 생각하고 더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시를 매체로 해서 이 바닥의 의식에서부터 최정상적인 의식에 이르는 그 전체성을 제 주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병든 사람만 연구해온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건강이 뭔지 모릅니다. 병든 사람들만 계속 연구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장님들만 연구했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날까요? 사람은 눈이 멀어 있다.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한다. 이런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그게 올바른 결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리학적 차원에서 내려진 결론은 건강을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을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존재들을 연구해야 돼요.
그거를 연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신체로 한번 갖고 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의 제일 끝에서부터 제일 높이 있는 곳까지를 한번 봅시다. 척추의 제일 아랫부분이 성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죠. 조금 위가 배꼽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미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정수리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걸 뭐 7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9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성욕이라는 것은 제일 바닥이에요. 척추의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속적인 삶이 일어나는 거죠. 정액이라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게 성욕이잖아요. 그 우주 비행사들이 중력권 밖으로 나가니까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성욕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오르가즘에는 2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육체적인 오르가즘, 정액이 바깥으로 흐르는 것이 육체적인 오르가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감각,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건전한 상상입니다. 남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그런 상상 말고 상상을 하더라도 이런 상상을 하자 이겁니다. 척추의 끝에서 백회, 정수리에 이르는 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빗줄기가 그 척추를 타고 정수리 쪽으로 밝게 타고 올라간다는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 같이 상상해 봅시다. 빗줄기가 척추의 제일 아랫부분에 지금 있어요. 그걸 배꼽까지 한번 상승시켜 봅시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느낌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상상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건전한 상상이에요. 상상이 실현 가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지금 상상은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어떤 상상을 합니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행기라고 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상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비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인체공학적 차원에서 영성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상상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상상은 비전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백회가 열리는 어마어마한 지복의 상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척추에 있는 그 빛을 배꼽까지 끌어올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빛을 배꼽까지 끌어올려 보세요. 배꼽까지 끌어올려진 그 빛이 배꼽에서 밝은 빛샘을 형성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배꼽이 뜨거워집니다. 거기에 찬란한 빛샘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배꼽에 있는 빛샘을 이제 심장까지 끌어올려 보세요. 서서히 그 빛샘이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점점 더 밝아져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또 점점 더 나를 가볍게 만들어요. 점점 더 나는 행복해지고 뭔가 미지의 것이 나를 감싸합니다. 자, 심장까지 올라온 그 밝은 빛이 이제는 미간으로 올라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눈썹 사이에 그 빛이 올라옵니다. 두 눈썹 사이에 제3의 눈이라고 하는 미지의 샘이 있어요. 이런 상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과학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그러한 황홀경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건 상상이지만 실현 가능한 상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상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실질적인 실현 가능한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자, 미간에서 엄청난 빛이 터져 나오고 황홀경이 일어납니다. 황홀경이 이제 사라져요. 꽃은 시들게 마련이죠. 피어난 황홀경이 다시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면서 시드는 꽃처럼 사그라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었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최종적인 것은 열매입니다. 자, 그 빛은 점점 더 올라와서 백회를 엽니다. 백회를 열고 우주 에너지와 하나가 됩니다. 엄청난 지복과 환희와 희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때 각성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척추의 제일 아랫부분에서부터 제일 윗부분까지를 하나로 잇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전자를 중요시하죠. 모든 우주 구조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성적인 차원에서는 빛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빛을 중요시합니다. 코란에서는 신을 빛이라고 정의합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걸 방편으로 사용하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척추에 있는 희미한 빛이 배꼽에서 빛샘을 형성하고 그것이 점점 더 올라가서 가슴에서 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확산되고 그게 더 올라가서 미간에서 황홀경으로 터져 나오고 그 황홀경이 이제 시드는 꽃잎처럼 사그라들면서 그게 더 올라가서 백회를 열어서 만개하는, 그래서 비로소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과정까지를 우리가 빛을 통해서 상상해 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백회가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한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비 교주는 백회를 자기가 열어주러 왔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뭔가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백회의 중요성을 안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그걸 열려고 해도 안 열리거든요. 자기 능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백회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백회가 다 열려 있다. 근데 자기만 백회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근데 처음에는 백회를 열어주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못 여니까 이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백회를 닫아주러 왔다 그래요. 다 백회가 열려 있어가지고서 많은 병균들이 침투한대요. 그래서 병원균의 침투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백회를 닫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이 왔었습니다. 백회를 열어주러 왔다 그래 놓고서 백회를 또 닫는데요. 무슨 백회가 소뚜껑입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백회는 지금 닫혀 있어요. 백회가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는 방법을 빛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깨워서 상승하는 상상을 하면서 열어나가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백회가 열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열매가 우리 모두의 가능성입니다. 자, 나무가 궁극적인 열매를 맺어야죠. 나무에서 끝나는 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궁극적인 결실까지 가야죠. 중간에서 시들어진다는 것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나무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의 운명입니다. 자, 우리는 작은 에고라고 하는 씨앗 속에 묶여서 나무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에고의 껍질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무로 성장을 해야죠. 성장했으면은 꽃을 피워야죠. 열매까지 맺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방편들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면서 빛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 매체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의식을 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빛에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불로장생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을 내리고 최첨단의 과학적 기술을 동원해서 그 팩트를 체크해야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타락한 상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높은 의식의 진화를 이룬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초월자들을 연구합시다. 연구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연구할 때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상상을 하더라도 척추에서 빛이 찬란하게 거슬러 올라가서 활활 타오른다는 건전한 상상, 실질적인 것을 갖고서 살자 이거예요. 없는 걸 갖고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허구적인 걸 가지고서 뭘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더라도 있는 걸 갖고 해야죠. 실존하는 걸 가지고서 상상을 하더라도 하고 뭘 추구하더라도 해야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영적 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